한정을 지키는 든든한 경찰이죠. 후배들에게는 엄마 같은 경찰. 1호라는 타이틀이 가장 어울리는 춘천서 심수정 경위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의 촬영지는 춘천경찰서. 자기 걸음을 재촉하는 오늘의 주인공이 보이네요. 서둘러 도착한 곳은 여성 청소년 수사팀. 그런데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이제 현행범 체포도 있고 사건이 좀 있네요.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그다음에 아동학대 이런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진행 상황 보고라고 해가지고 그 보고 사항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와서 챙겨야 돼요. 저는 춘천경찰서 여청수사팀에 있는 경위 심수정입니다. 2002년도 3월부터 경찰 생활했거든요. 딱 20년 넘었습니다. 여기 수사팀이 지금 한 18명 정도 되는데 그 18명의 엄마? 엄마 역할? 네, 뭐 돈 챙겨주고 서류 만들어주고 출장 갔다 오면 잘 갔다 왔는지 이제 새로운 멤버들 들어오면 챙겨주고 민원 업무라고 정보 공개 청구가 있어요. 피해자나 가해자분들이 이제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거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문서 만들어가지고 공개하는 업무도 하고 차량이 고장나면 이제 차량 고치는 거랑 이런 연결해주고 허브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선 초임지는 정선경찰서에서 파출소 생활하다가 여기 춘천경찰서로 와가지고 이제 형사활동하면서 체포술대에도 나가고 강원지방경찰청 여경이동수사대라고 상설 멤버로 올라가서 수사를 하다가 지방청 광역수사대 근무를 하다가 마약수사도 있었구나. 과학수사기도 있었고 20년 하니까 여러 군데를 수사파트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무래도 전직 때문에 그렇겠죠. 전직이 특수보병이라서 특전사 나왔고요. 707 고공팀 담당이었습니다. 낙하산을 타시고 그렇죠. 자연낙하 하다가 낙하산을 펼치고 진천을 남자들과 같이 뛰는데 훈련을 못하는 사람이면 따라가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 체력도 되고 키도 되고 의지가 있는 친구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발탁이 돼서 가게 된 거죠. 유격 교육 받을 때 레페를 했었는데 그 교관이 너 잘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잘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어린 마음에 레페를 타는 데가 특전사란다. 거기 가면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주변 사람의 얘기를 들었고 특전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가보니까 낙하산을 타더라고요. 그 낙하산 훈련 받을 때는 남자들과 같이 200명 저 혼자 받았어요. 선착순 시키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선착순을 누구를 자르냐면 제 기준을 자르는 거예요. 내 뒤를 자르는 거야. 교관들이 제일 편해. 여기 따라당하죠. 그런 적도 있어요. 남자 직원이 자기 더 돌기 싫다고 저 자꾸 밀어가지고 저 넘어져서 그리고 뭐 막타워 못하는 남자들 때문에 술 먹고도 못 뛰어내리고 제가 뛰어내리니까 야 여자도 뛰어내렸어! 그러니까 걔네가 쟤는 여자가 아닙니다. 군인입니다. 그 고공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거기는 낙하산을 타야만이 특전사를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낙하산을 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부서로 옮겨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책 여러 가지 보다가 30대 이전에 자기 열정을 채울 수 있는 걸 뭔가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군인 계속 가면 좋지만 안 가면 딴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대 이전에 내가 뭘 하고 싶었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찰과 법조군을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래가지고 전직을 그만두고 시험 보러 나왔죠. 처음에는 1점인가 그걸로 떨어졌어요. 이제 한 번만 더 보면 경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형법이 생긴 거예요. 내가 공부했던 게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한 1년 더 공부하고 이제 시험 보려고 했더니 어떤 분이 헌법소원 낸 거예요. 남녀 평등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공 가산점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어요. 그때 이제 진짜 그만두고 싶었었거든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계속 가지 말라고 막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한번 시험 보자 그랬는데 된 거예요. 관리라는 푯말이 있던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범죄자 신상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성범죄자들 어디에 있는지, 이제 잘 지내고 있는지 이제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여성 범죄다 보니까 되게 섬세하게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피해자분들이 자기의 피해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공감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양립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제 피해에 대해서 공감한 것 같은데 처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경찰관이 말만 들어주고 안 해줬네?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플까 봐 수술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피해자분들은 지금도 아픈데 경찰관이 아프게 한다라고 오해를 좀 많이 하세요. 이 괴리를 좀 줄이려고 하다 보면은 저희는 굉장히 바빠요. 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정보 공개 요청 들어왔거든. 피해자 유사강간. 피해자 변호인인데 피해자 진술 줘서 그거 열람 등사 한다고 왔거든요. 네. 저희 선임 반장님이서 일반장님. 수사통이시고 경제팀 수사도 하셨고 대부분 경력도 오래되시고 이제 유능하신 분이 일반장님 하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보 공개를 하잖아요.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요. 그 서류들을 제가 보면 안 되잖아요. 개인정보니까. 그래서 담당 수사관한테 이런 정보 공개 요청이 왔으니까 서류를 달라 그래서 받아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시 재전달하는 과정을 수사관들이 그거 매일마다 챙기려면 바쁘잖아요. 사건도 수사해야 되는데. 현장 출동을 그래도 한때는 나갔죠. 하셨으니까. 현장에 나가게 되면 긴장하게 되죠, 아무래도. 어떤 사건이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주를 많이 했었는데 아동학대를 하게 되면 이 친구를 부모한테 떨어뜨려야 되나 아니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야간이면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친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장소를 이제 섭외하고 얘가 어리다면 해바라기 센터라고 있거든요.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그 친구를 이제 데려가서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조사를 해달라. 조사가 진행되면 그 서류를 받아서 또 부모님 조사하고 다른 부에 대해서 절차가 좀 많아요. 그리고 저희 수사 파트가 열심히 해야 피해자분들이 더 안심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약간 돌발 상황이 굉장히 많죠. 구속한 피의자를 교도소 보내는 경우도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잖아요. 검사소를 데려가가지고 수갑차고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차에다 모셔다 두고 그 검사하시는 분이 차로 오셔가지고 쓰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도소에 데려다 준 적도 있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죠. 네, 현장 체질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저는 현장이라고 봐요. 근데 이 업무도 되게 중요해요. 수사관들이 수사한 거에 대해서 빛나게 해줄 수 있고 챙겨줄 수 있는 데는 또 여기가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하니까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잡는 업무를 좀 했던 사람이라서 이해가 되죠. 수사관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따로 없죠. 성과보고 자료라고 이제 우리 경찰관들 잘한 거 있잖아요. 이제 한꺼번에 모아갖고 보관하는 시기가 돼서 그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직원들 돈도 줘야 되고 바쁘죠. 그것도 하고 인원인들도 만나기도 하고 여기 인원들은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땐 저희도 이제 지원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제가 일이 워낙 바쁘니까 나가지는 않지만 이제 워낙 수사관들이 또 바쁘게 되면 저도 나가기도 하고 거의 일주일 동안 못 들어간 적도 있어요. 들어갔다 오는데 약간 씻고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쪽잠 자고 쪽지가 이렇게 막 와요. 뭘 해달라고 가까이서 이제 요청하는 서류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성과보고 자료 만들어달라 아니면은 집회에 있으면 수사관들 사출해달라 뭐 이런 것들 유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수사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시험감독관도 차출이 돼요. 여경 시험감독관. 그리고 지금 인사발령찰이라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 리스트를 뽑아서 선정하는 부분은 또 다시 회의가 들어가거든요. 회의 자료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 팀장님한테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근무했던 멤버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싶다고 와가지고 반가워서. 자리가 비어야 올 수가 있거든요. 자리가 많이 없으면 못 오는 경우도 있고 많이 비는데 요청한 사람 없으면 다 들어오는 거고. 그럼 퇴근을 하시고 전에 우선 애기 엄마니까 지금 방학이라서 애들 집에서 잘 지냈나 좀 애들 좀 보고 이제 헬스장 가서 이제 운동을 하죠. 경찰관이니까 체력은 돼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외근 활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체력이 아주 월등하다고는 하진 않지만 기선제압할 정도는 기초 체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이렇게 강도 높게 하려고 지금 개인 PT를 받고 있는 입장. 개인 PT 받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선배님 지금 진술 녹화실 사람 없죠? 보시게 되면 여기가 영상 녹화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피해자나 가해자한테 이제
인권 침해하는지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영상 녹화해서 CD를 구워서 법정으로 이용되는 CCTV가 2개죠. 피해자 조사도 하고 가해자 조사도 하고. 여기 있으면 범인이 나갈 수가 없어요. 저희 지문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뒤편에 있는 여기 피해자가 저놈이에요. 우리 찍는 데예요. 아, 저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보이죠? 뭐를 조사할 때 저 사람 맞나요? 뭐 하는 거죠. 이게 안 보여요. 이렇게 붙으면.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간단하게 한 1시간 안에 끝나요. 피해자 조사는. 근데 피해자님한테도 얘기해요. 한 번에 끝낼 때도 있지만 한 2-3번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잡을 때까지는 오셔서 도움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그분도 기억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매매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27명 정도 사건 했던 것도 있었는데 조사하면 27명이 다 틀리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걸 다시 물어봐야 되고 뭐 이런 수사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한 번으로 끝나기 좀 쉽지 않죠. 이 조사의 우회적인 것도 되게 많아요. 가로 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떤 표정으로 그렇게 쓰거든요. 보는 사람이 이런 표정으로 이 진술을 힘들게 했구나라는 내용이 나오게 조사관의 기법이 좀 들어가거든요. 수사는. 예전에는 정선하면 잘 몰랐었어요. 강원도 하면 춘천하고 강릉밖에 몰랐어요. 저는 와보니까 정선이라는 데를 가래요. 그때가 2002년도에 봉양파출소라고 있었는데 소인지에서는 루사? 자연재해를 겪었을 때 그쵸, 루사. 강 건너에 침수가 된 거예요. 여기는 침수 지역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찰차 마이크를 계속 돌면서 얘기를 하고 침수된 분들 운동장에서 이제 단체 생활 하시는데 그 단체 생활하는 중에 또 만지고 막 여성분들 희롱한다라는 얘기에 있어서 제가 야간 근무 때마다 나가가지고 그 종합운동장에 앉아가지고 추행하지 말라고 제복 입고 불침번 아닌 불침번 약간 그런 걸 쓴 적이 있어요. 범죄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또 시험관시 수술해서 이제 어렵게 가졌거든요. 이렇게 험지를 많이 다니니까요. 제 직장엔 좀 화려할지 몰라도 저희 애들은 엄마 없는 생활을 많이 했죠. 그때 제가 광역수사대 있었던 사례인데 펜션 도박 사건 150명인가 100명 안 됐나? 아무튼 범죄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여자 한 명이고 남편은 이제 그때 이제 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밤에 돌아다니고 막 범인 잡으러 다니고 남편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가족들이 많이 걱정했죠, 저를. 범인 검거할 때 잠입수사가 너무 편했어요. 근데 형사들이 거의 2명이서 파트너를 해요. 남자 2명이서 걸어다니면 이상하잖아. 그때 등치 이따만한 남자들이 저랑 같이 있는 파트너들은 범인이 지나가잖아요. 잰 거 같아, 그치? 저기로 가네. 연인이 대화하는 것처럼.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 경호할 때도 막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경찰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경들이. 일반인들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행사활동할 때도 집회 시위 때 좀 위험한 분들 계시거든요. 조금씩 강렬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자들도 있잖아요. 남자 경찰을 잡기 힘드니까 그런 분들 이제 대입막 한다고 뒤에 옆에 있어요. 저 신문도에도 나온 적 있고 다들 너 왜 저기 있니? 뭐.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제 무도를 잘한다거나 체포수를 잘할 수 있는 여자분들이 좀 드물었어요. 강원도 대표를 선발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발탁이 돼서 춘천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춘천을 오면서 그때 당시 이제 얘 외근 형사임 시켜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수사대, 마약수사대, 광역수사대 뭐 그렇게 계속 하게 된 거죠. 심수정 경위님의 체포술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